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10억 원 이상 경쟁률이 150대 1이 나왔어요. 이거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결국에는 살아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버티고 잘 준비를 해서 플랜 B 작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 머니. 안녕하세요, 윤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프닝 기사를 어떤 걸 할까 하고 기사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네. 구글의 AI 바드 그리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빙한테 2024년 가장 부동산이 오를 것 같은 지역은 어딜까요?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건 나도 궁금하다. 네, 근데 오르는 지역으로는 네. 청담, 반포, 한남동을 꼽았다고 하고요. 또 하락 예상 지역으로는 분당구 정자동, 강북구 미아동, 부산 해운대구 우동을 꼽으면서 빙은 청담의 경우에는 2024년 평균 매매가 33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6% 상승할 것 같다라고 다소 구체적인 수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또 바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 내년 집값이 2023년 11월 대비해서 최대 30%, 올해 최고점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바드가 좀 더 똑똑하네. 여기에 조금 동의를 하시는 조금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AI 답변을 듣고 네. 나 여기 투자해야겠다, 알아야겠다 이렇게 단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셔야 돼요.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 막 고민이 막 들 때는 저희 또 고민 임원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AI보다 아직까지는 앞서가고 있는 우리 소장님이 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댓글로도 많이 사연 신청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연초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저 36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새해가 밝았지만 우울한 신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내 집 마련이 문제입니다. 신혼부부여서 인기지역 하나쯤은 당연히 청약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가점도 40점으로 높지가 않아서 인기지역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니 2024년에 다시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유망 청약단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2024년 청약 저도 아주 이렇게 들어봐야 되거든요. 한 1년 된 것 같네요. 2023년 초에도 제가 유망 단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네.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라고 보니까 청담 삼익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름이 청담 르엘,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내미양 원 펜타스, 네. 신반포 4차를 재건축한 메이플자이, 방배 5구역을 재개발한 DH 방배 6구역 원페를라, 이문 1구역 3구역 유일하게 2023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단지들은 2024년으로 다 넘어왔고요. 이문 1구역이 내미안 라그란데였고요. 이문 3구역이 이문 아이파크였는데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런 단지들도 또 굉장히 경쟁률이 높게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청약 통장부터 한번 살짝 볼게요. 2023년 1년 동안 청약 통장을 깨버린 분이 60만 명 정도. 네. 굉장히 많죠? 청약 통장은 가지고 갈수록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1년에 1점씩 15년을 가지고 있으면 17점의 점수를 줍니다. 가지고 갈수록 좋기 때문에 2024년에는 어떤 혜택을 주냐면요.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점수를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50%. 네. 많이는 안 되고 3점까지. 3점까지. 3점까지는 빌려올 수가 있으니까 결혼하면 3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네, 거죠. 네.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왜 좋냐면 금리가 4.5%나 돼요. 이자. 다른 통장 하지 않고요. 이 통장만 가지고 있어도 4.5% 주는데 청약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잖아요. 혜택이 2배. 아무튼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좀 도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많이들 도전하시고 저도 언제든 제 옆자리 비어 있으니까. 2023년에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라는 아파트가 청약을 했는데요. 네. 경쟁률이 150대 1이 나왔어요. 이거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왜 150대 1이 나왔냐?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니까 청약 경쟁률이 0%가 나오는 단지들도 있어요. 0%도 있다고요? 이제 이런 양극화가 2024년에도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이 높은 단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네. 첫 번째가 뉴홈. 뉴홈. 뉴홈은 2023년에 1차, 2차, 3차를 했고요. 이제 4차가 나오는데 네. 4차가 좋은 게 따끈따끈해요. 따끈해요. 어디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나눔형부터 보면 남양주 왕숙 2집, 요즘 마곡 마곡이 택시 뜨죠? 차고지에도 물량이 나옵니다. 네. 미래
고양 창릉, 수원 당수지구, 당수 오. 2지구 이런데 나눔형이 나오고요. 자, 일반형 시세의 80%로 분양하는 데는 대방동 군부지, 안양 관악에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선택형 6년 살아보고 결정하는 건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진접에도 나오니까 네.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죠. 청약 일정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특별 공급이 1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마구가고 위례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청약 일정 확인한 다음에 다행히 우리 방송하고 나서 나오니까 다행이다. 다행이죠. 이렇게 빠르게 전해드리니. 놓치지 마시고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위험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금력이 좀 돼. 그런 분들은 지금 소개해드릴 강남에 나오는 물량들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보장돼. 시세차익 10억이요? 네. 메이플 차이 같은 경우는 네. 평당 6,700, 전용 59, 25평이 16억, 전용 84가 22억, 23억 정도 나오니까 네. 10억 정도는 시세 차익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좀 들어보시는 게 네. 좋은데요. 쫑긋 세울게요. 청담 삼익 아파트, 청담 르엘 아파트가 나옵니다. 반포주공 1단지, 레미안 트리니원, 그 다음에 신반포 15차 아파트, 레미안 원펜타스, 신반포 4차 재건축한 메이플자이, 방배 6구역 재건축한 재개발이죠. 레미안 원페를라, 방배 5구역은 GH 방배, 방배 삼익 아파트 재건축한 아크로 리츠 카운티, 서초구 강남구에 좋은 물량들이 나오고요. 네. 잠실에도 나옵니다. 진주 아파트 재건축한 레미안 아이파크. 여기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야 되고요. 네. 마포로 가보겠습니다. 아, 마포 좋죠? 공덕 1구역 재개발한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도 나오고요.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도 나오고요. 이런 지역들, 노량진에도 좋은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강남에 하셔도 좋고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린 서울의 이런 물량들, 네. 마포, 적극적으로 영등포, 마포, 노량진까지. 영등포, 노량진 뭐 그런 지역들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저 365님 꼭 365일 내로 당첨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사인 19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년 전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초조한 마음에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프리미엄도 곧장 몇 천만 원이 붙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었는데요. 2022년 금리가 오르면서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대출이자가 계속 오르고 입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분양권은 팔리지를 않습니다. 프리미엄 없이 원금으로 내놓았는데도 안 나가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오피스텔 투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도 하고 주변에 기업이나 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위치가 좋지. 월세를 좀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하는데 2020년, 2021년 아마 이분도 아마 그 무렵에 분양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 올라가죠. 못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은 대출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규제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격도 저렴한데 2022년에 금리가 미친 금리예요. 제로 금리에서 고금리로 네. 1년 만에 가다 보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에 들어갑니다. 네. 꺾였어. 아파트가 꺾이니까 아파트 대체제인 오피스텔 오피스텔. 시장도 어렵죠. 설상가상 전세가 문제가 돼요. 네. 전세 가율 보통 우리가 아파트는 50% 정도 돼요. 40에서 60% 정도 사이. 그러면 10억 원이면 전세가 한 5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 사이가 되는데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게 높아요. 네. 3억인데 뭐 전세가 2억 5천, 2억 8천 이렇게 돼요. 깡통 전세가 생기고 불안하니까 불안한 수요자들이 어디로 갈까요? 세입자들이? 아파트. 아파트로 갑니다. 안전한 아파트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월세로 가버려요. 네.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네. 2022년, 2021년에 분양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미 3년이 지났죠? 3년 동안 물가, 이 월급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 자재비도 올라간다. 다시 분양을 하더라도 그 가격에 분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뿐이에요. 네. 또 다행히 두 가지 행운이 따랐어요. 저는 그나마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금 숙박 용도로 사용해야 되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오피스텔 한 게 첫 번째 행운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하나를 한 거예요.
하나. 어떤 분들은 욕심이 나가지고 그죠? 두세 개. 세 개씩 막 하면 사실 세 개만 해도 감당이 안 돼요. 분양가가 3억이라고 한다면 세 개면 9억이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한 개를 했기 때문에 한 개는 대출을 받든 전세를 주고 부족한 돈은 어떻게든 내가 메우든 내가 입주를 하든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과의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 네. 그럼 만약에 전세가 조금 어려우면 월세로 돌려서 할 수도 있을까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요. 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내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대출 이자인데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충당하면 또 충분히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을 벌고 시간이 지나면 또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면 결국에는 살아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버티고 잘 준비를 해서 플랜 B 작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버텨보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토대로 빠르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청약 이야기도 해보고 오피스텔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혹시 소장님 2024년 신년 계획 있으십니까? 신년 계획이라면 좀 더 고민이 뭐니 집중을 하고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궁금한 거 없으시고. 좋은 물량들 많이 나오니까 네. 꼭 청약 당첨돼서 소고기 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청약 당첨되면 꼭 소장님께 소고기도 쏘고 그 드림 통장도 2월 달에 저는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024년 모든 거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여러분들 AI로 대체하지 마시고 여기 인간 2명 굉장히 매력적인 휴먼들이 있으니까요. 저희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고민이머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고민이 머니.